네, 아무튼 주부입니다. 오늘은 매년 하기로 한 행사가 있는데 오늘은 유언장을 작성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죽음이란 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나온 지 한 몇 년, 10년 채 안 됐나? 맞아요. 아무튼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좀 이제 두려워하고 좀 뭐라 그러지? 안 좋은 얘기로 치부하다가 이제 웰다잉, 잘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왜 해?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태어나서 이게 그냥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산다. 어떻게 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죽었을 때의 그 죽을 때 시점을 어떤 상황에서 맞이할지 이러기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멀리에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도 뭐 엄마 죽었을 때 근데 제가 잘 얘기해요. 엄마 죽었을 때 나 이걸 어떡할래? 심지어는 나 꿀땅은 아닌 것 같아. 그것도 뭐 별로 부모랑 뭐 상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얘기하다가 이 죽음이라는 게 그냥 가까이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삶과 나란히 둬야 되는 그런 단어라면 단어고 삶의 일부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죽음을 되게 인생을 전체를 봐서 죽음은 한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맨날 죽음을 겪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삶의 시작이고 밤에 잠이 드는 게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은이한테 맨날 야 우리 다시 태어나러 가자. 오늘은 망했어. 괜찮아. 우리한테 내일이 있어. 이번에는 빨리 망했어. 오늘은 망했어. 빨리 가자. 새로운 삶을 살러 다시 가자. 환생하러. 약간 이렇게 저는 짧게 봤어요. 그냥 죽음의 개념을. 그래서 하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생 전체도 사실 보면 하루가 축적돼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 하루의 시작과 이 하루 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결국에는 겨울을 향해 가는 죽음이라는 게 겨울을 향해 가는 거니까 오늘 하루에 아침에는 막 이것저것 막 하고 점심에 그걸 다 하고 저녁이 되면 이제 정리를 하고 잠을 자는 그 과정들을 그냥 이 하루가 내 인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하루를 잘 채우려고 되게 노력을 그래서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과연 이 하루를 잘 못 살면서 인생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 맞아. 했어요. 내가 하루를 또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이 전체 인생을 잘 컨트롤하고 살까? 라는 생각이 이제 어느 순간 들은 거죠. 거의 40 시작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니까 막 죽음이 막 너무 먼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두려운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진짜 아프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죽음을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모레도 아프면 어떡해? 그리고 그 아픔의 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게 두려운 거지. 죽음 또한 그냥 우리는 매일 겪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게 막 너무 두렵고 이러지는 않고 그냥 오늘 같은 내일 같은 그런 죽음이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죽음을 저희가 그래도 모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꽤 책도 그쵸. 읽고 얘기도 좀 몇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가족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진짜 저희가 얘기했던 그 시간이 없었으면은 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가족을 잃고서는 이제 막 위안을 찾고 싶어서 죽음에 관한 책도 읽고
그런 강의 같은 거를 꽤 많이 들었거든요. 계속 그냥 틀어놓고 막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이제 위안을 받고 싶어서 왜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인간은 평등하게 죽으니까 다들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안을 받고 싶어서 막 보게 됐는데 나중에는 진짜 내 삶의 죽음이 결국에는 내 옆에 항상 붙어 있고 진짜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거고 그거를 내가 항상 인식을 하고 이거를 인식하고 살아갈 때 내 진짜 삶의 방향이 확실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유언장을 다시 쓰면서 작년에 쓴 거를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또 수정을 하면서 내년에는 내가 아이들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랬어 하고 남긴 내용대로 나도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잘 고수를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지금 2022년 마지막이잖아요. 2022년이 죽는 거야. 이제는 묻어야 돼. 때가 된 거지. 새로 태어나는 그렇죠. 거야. 23년도에. 그래서 또 계획을 세워보고. 그래서 저는 항상 11월부터 2023년을 준비하거든요. 11월부터 해야지 2023년 1월 1일에 딱 할 수 있어. 뭐든 참 빨라. 2021년 1월에 하잖아요. 3월에 시작돼요. 무조건 빨리 해야 돼. 시작은 3, 4월에 하면 너무 늦어요. 그때 달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엇박으로 가는 거예요. 봄에 이제 달려야 되는데 여름에 달리니 뜨거운 태양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박자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우리를 많이 땡겨줘요. 그래서 푸시를 계속 뒤에서 밀고 앞에서 땡기고. 좀 공간 버튼이 좀 고장나긴 했는데 끄는 거는 우리 잘 끌려가잖아 대신에. 가자. 힐링은 셀프로. 죽음이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이 없다가 이제 언니 보내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었죠. 남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 같은 거. 언니의 뒷모습을 이제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긴 한데 그때는 잘 몰랐었던 것 같아. 잘 20대? 모르다가 20대. 20대. 잘 모르다가 2001년도에 돌아가셨어. 근데 언니가 14년도 맞나?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좀 또 다르더라고요. 내가 어른이 됐고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반 정도를 살았다 생각했을 때 다르더라고요. 내 죽음 장례식 생각해봤어요? 난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또 되게 내가 아픈 상황에서 장례식을 그 왜 생전 장례식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픈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러 오는 게 그건 사실은 뭐 나를 위한 걸 수도 있겠지만 난 장례식이라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맞아요. 근데 사실 보면 나는 떠나면 사실 그만이야.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과 그 아픔을 오롯이 느끼고 감당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을 더 위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유서를 쓰면서 느꼈지만 그냥 삶 자체가 물론 업앤다운이 엄청 막 장애물이 항상 있고 막 이렇게 됐지만 결국에는 내 그 소중한 사람들 때문에 나는 죽음까지도 잘 간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막 잘 죽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되게 잘 살았으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아프고 상심은 더 슬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내가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생전 장례식은 생각 안 하고 죽은 후에 사후 장례식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래서 나는 장례식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되게 좋은
그냥 내가 좋아했던 음악이 그 자리에 나오고 진짜 되게 즐거웠던 사진을 걸어서 나를 추억하되 진짜 친한 친구들, 지인들이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 추억을 만들었는지를 내 아이들이랑 남편한테 다 얘기를 해주고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죽고 나서 그 자리를 슬픔이나 아픔 사이사이에 그런 우리 엄마 완전 4차원 되게 재밌었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 되게 항상 열심히 막 살았잖아. 이런 그런 기억 같은 거 자기가 모르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본 또 기억을 그 사이사이에 깨울 수 있으면 또 얘네들이 살면서 그게 되게 유쾌한 기억으로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내 남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후 장례식은 좀 경쾌하고 재밌고 발랄하고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갔으면 좋겠어. 뷔페 막 이런 거. 잘 상상하니까 먹으면. 좋다. 응. 그렇게 그냥 밝고 즐겁게 울고 슬픈 것도는 그냥 초반에 와서 그럴 수 있어.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마지막은 그렇게 다 즐겁게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례식 풍경. 뭔가 이렇게 내 가족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문화 자체가 막 즐거워하면 이렇게 뭔가 잘 됐다 뭐 이런 거. 예의가 없는 것 같고 뭔가 3년 동안 슬퍼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쵸. 부모가 죽으면 그 부모가 죽고 나서 뭔가 막 나가서 놀아도 안 될 것 같고 뭐 맛있는 걸 먹어도 안 될 것 같고 따뜻해도 안 될 것 같고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침울하게 그쵸, 만드는. 옛날부터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즐겁게 마무리하는 것도 가족들한테 진짜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저는 그래서 사전 장례식을 생각을 했던 게 장례식을 이제 아빠 돌아가셨을 때 언니 먼저 갔을 때 그 상주잖아요. 있어 보면은 난 너무 슬프거든. 슬픈데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내 슬픔을 어떻게 하기 전에 나도 너무 슬프고 주체할 수 없고 한데 당장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열고 음식을 몇 인분 준비해야 되는지 이 장례 수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슬퍼하면은 나와서 뭐 하래 슬픈데 나와서 뭐 하래 이런 것들을 내 사랑하는 남아있는 가족한테 시키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3일 장례식 하는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슬픈 것보다 몸뚱아리가 힘드니까 잠도 못 자고 잠도 못 자. 누가 왔을 때 잠을 자고 있으면 이게 또 안 좋아 보여.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내 장례식은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 장례식이니까 이게 약간 또 남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숙제 같은 느낌으로 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이 옷, 그 뭐라 수의도 맞아. 나 그 수의도 생각도 그렇잖아요. 엄마는 평소에 검사한 거 좋아했으니까 이런 걸 생각했을 거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마지막인데 제일 좋은 거를 맞아. 또 원하진 않을까? 제일 이런 것들. 싸구려를 입히고 싶지 않은. 네, 난 근데 그래서 옷도 생각했어. 그러니까요. 맞아. 생각해야 나는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잠옷을 입고 죽을 거야. 잠도 잠옷. 그런 것들 자러 가는 것처럼 잠옷 진짜 무지 잠옷 진짜 개구쟁이. 좋아. 이런 것들이 유언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납골함이라 그러나 그 유골함. 이 함도 막 정말 가격대가 달라요. 맞아요. 엄청 비싸.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가 싸? 제일 싸. 그거는 나 뭐 나무. 기본으로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장례식은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은 계속 뭐 이제 해주고 또 계속 뭔가 하면서도 더 할 걸 그랬나 이런 좀 맞아. 그런 아쉬움이라던가 미안함이 남을까봐 그런 걸 최대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연락처를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상조를 많이 그 상조회사를 많이 끼고 장례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 뭐 살아있던 사람 그 죽은 사람의 연락처를 보고 이제 다 이제 부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애가 우리 딸이 4살 때 같이 어린이집 다녔던 엄마인데 한 보자. 걔가 초등학교 때쯤 이사를 갔어요. 부천으로. 멀리 이사를 갔는데 갑자기 부고가 딱 왔는데 익숙한 이름인데 이건 뭐지? 봤는데 상주 이름이 딸 친구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 엄마가 제가 동네에서 언니 했었던 저보다 3살 많아요.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한테까지 연락이 오나 했는데 그 언니가 죽은 거야. 근데 이게 계속 이게 뭐 장례식장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게 15년이 넘었으니까 연락이 끊긴지. 근데 이게 나한테까지 온다? 그러니까 그 언니가 이제 연락처를 정리하지 않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나랑 뭐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사람한테 내 죽은 거를 알리면은 내가 역으로 그 언니 죽은 걸 알았을 때 계속 생각이 나고 몰랐으면 어디서 잘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는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알리지 않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교 때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잘 살고 있겠지라고 그냥 생각되는 게 좋지. 부고 문자를 그냥 딱 받고 얘가 죽었네? 어떻게 죽었을까? 애가 몇이네? 이제 뭐 상주 보면 나오니까 아이고 이런 게 또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전 장례식 때는 필요한 사람들이 내 죽음을 알고 나 먼저 갈게 인사를 하고 뭐 평소에 고마웠었던 거 표현 못했으면은 고마웠었다. 그때 미안했었다. 좀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용서를 받을 거면 받아야지. 내가 좀 천국으로 가지. 용서를 받아라.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서 나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서 순전히 이기적인 마음이긴 하네요. 내가 사전 장례식. 그래서 생각을 했었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언니는 그러면 사후 장례식보단 사전 장례식을 하고 싶다. 하고 유언장에 또 쓰긴 썼는데 사후 장례식 하지 마라. 너네가 나와의 이별을 온전하게 그냥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어요. 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하나 추가됐어요. 내 장례식은 날짜와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어. 3일 안 하고 그 시간에만 와. 짧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가족들이 애도하고 하는데 쓰고 마치 파티처럼 뭐 내가 만약 죽었어. 그 다음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이 시간에만 손님을 오라고 하는 거야. 파티 플랜을 짜고 가시려고. 네. 잘 부탁드려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간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애들이 보겠죠, 언니? 오세요. 어때요?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또 사후 말고 사전으로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사후 장례식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진짜 죽고 나면 가족들이 너무 슬플 텐데 진짜 제일 슬플 시기잖아요. 정말 정신도 없고 막.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버텨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시간밖에 약이 없는데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에 조금 들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정말 잘 사셨구나. 그거를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 막 오셔가지고 이제 아저씨들 뭐 옛날에 뵀던 아버지 친구분들, 회사 지인분들 막 다 오셔가지고 이제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다. 그 얘기를 이제 막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랬구나. 이제 아빠의 그런 모습을 내가 좀 닮아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기억할 수 있는 내가 모르는 맞아. 우리 아빠의 모습을
거기서 많이 봤거든요. 사회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난 다른데 맞아. 우리 애들은 집에서의 나만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런 나만 보다가 사회에서 아빠는 엄청 또 나름 역할을 열심히 맞아. 하고 사신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빠는.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되게 우리 아빠는 그래도 되게 잘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또 한편 드니까 이게 그런 위로가 또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재밌는 얘기 또 막 하잖아. 니네 그쵸. 아빠 그러면 또 웃는다? 그렇지. 근데 그게 나는 또 되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너무 울기만 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의 그 즐거움 그게 또 그 다음 생각나. 슬픔을 잊게 하는 맞아요. 그게 돼. 내가 나이 많은 우리 아빠와 딸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사람 자체로서 좀 보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또 뭔가 아빠를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사후 장례식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신에 너무 틀에 맞춰서 또 하고 싶지는 않고 조금 그냥 내 모습처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워낙 형식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언니 말씀대로 진짜 정신없는데 와가지고 광 고르라고 그러고 옷 뭐 입을 거냐 이거 가격표 쫙 해가지고 나오니까 막 그러면은 그 안에서 제일 싼 걸 고를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막 100만 원씩 차이 나요. 기분이. 진짜 비싸. 나 다 정해놓고 가야지. 정해놓고 가야 돼. 그 3배우 그거 태울 건데 그러니까 관 나 태울 잠옷. 건데. 무지잠옷. 너무 좋아. 나는 골라놨다 내 나 옷. 오늘 아침에도 이 잠옷 좋은데 나 이거 입고 책 죽어야지.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 평소 좋아하던 편한 옷으로 입고 가겠다. 그러니까. 하다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정장 막 예쁘게 막 대신 이렇게 하고 면이어야 싶잖아. 되겠다. 잘 타게. 면 폴리 아니고 순면 좋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 뭐 3배우 이런 게 막 가격 차이. 3만 원짜리가 막 몇십만 원으로 중갑을 한다 막 이런 기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사놓을까? 옷을? 사서 3배 옷을? 사놓기도 하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잠옷 내가 입던 거 입고 죽을 거야.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지금부터 사놓고 이제 30년이 갈지 40년. 또 갭사겠지. 계속 아니 그리고 뭔가 그 3배 옷을 입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 낯설어? 그래. 낯설어. 맞아.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되게 있던 옷이 아니니까. 옛날 사람이 된 것 같지. 누구세요? 뭐 이래. 이상해. 모자도 써? 모자도 쓰죠. 다 이렇게 염을 한다고 그러나요? 염한다 그래서 그랬지. 다 구멍을 막아놓고 근데 그것도 요즘엔 필요 없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염하는 절차도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장례식을 맞아.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절차 때는 요걸로 선택하고 그게 있었어요. 무슨 계획서 플랜이 내가 받아놨었는데 그런 게 진짜? 있더라고. 그런 것도 요즘에 워낙 공유해주세요. 냉장이 잘 되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는 그치. 이제 그냥 시신을 부패되고 하니까. 두니까 그런 데서 이제 구멍에서 다 이제 물들이 나오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다 처리를 했던 건데 요즘에는 워낙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안 해도 된다. 그럼 그냥 바로 가잖아요. 그냥 편한 모습으로 이런 거 있었어요. 사전 장례 의향서. 여기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뭐야? 사전 이게 장례 이제 의향서? 그게 상조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부고를 누구한테 알릴지, 장례식을 어떻게 할지, 장례 현식을 뭐 천주교,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할지, 부의금과 조화를 어떻게 할지, 음식 대접은 다가로 할지 식사로 할지 이런 것들 진짜 고민되거든요. 남은 사람들은. 그리고 염습을 할지 안 할지 요것도 염습이라고 하죠. 수의를 어떤 걸로 할지, 관을 어떤 걸로 할지, 시신 처리는 뭐 화장 매장 이런 거 어떤 걸로 할지, 그리고 맞아. 뭐 묘지도 어디로 할지. 태울 건데 뭐 이렇게 관을 좋은 거를. 심지어는 사무제와 사구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까지 관리를 하나 보다. 예, 그리고 얘기하신 영정사진, 배경음악, 재단 장식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유언장을 쓰면서도 얘는 필수겠구나. 프린트 해야겠다. 공유할게. 네. 맞아. 이게 내가 선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자체를 되게
불길하게 생각했잖아요. 생각하지 마. 그런 일 일어나.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내가 맞아. 결정을 해놓고 가야지 남은 사람들이 맞아. 마음이 편안하지. 맞아. 이게 그래도 저는 또 남편 어쨌든 20년 했잖아요. 음. 그래서 국립묘지에 한 켠을 준대요. 진짜요? 응. 그러니까 그것도 좋아요. 남편이랑 우와. 나랑은 거기 갈 수 있다 했어. 결정돼 있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 그런 거 그리고 애들이 막 철철이 와서 관리 안 해도 되잖아요. 막 그런 것도. 근데 나는 유언장에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납골당이나 국립묘지도 몇 년까지는 무료고 얼마 이상부터는 또 유료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없애도 돼. 그런 거 그때는 없애라. 너네 때까지만 하고 네 아래 때까지부터는 맞아. 없애도록 해라. 뭐 이런 것 좀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맞아. 근데 사실 또 우리 애들 돌잔치 같은 거 해봤잖아요. 사실 그런 식순이랑 좀 비슷하긴 하잖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잘 사는 걸 기념해주는 좋은 그걸로 해야지 막 이걸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이렇게 보는 거는 또 망자도 떠나기가 그렇게 하면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내줘야지. 근데 이런 전제가 우리가 잘 살다가 가야 되는데 준비의 맞아요. 기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죽음은 준비 없이 죽는 죽음 아니고 뭐 당신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도 다만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있게 죽어야지 뭐 교통사고나 불의의 그런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그런 건 정말 그것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 맞아.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어요. 내가 어쨌든 장례식에 올 사람들한테 편지 같은 거를 또 적어주고 싶다는 생각했어. 죽기 전에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닥치면 또 못하니까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 좋은 사람들을 항상 만날 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항상 그 마음을 담아줘야겠구나라는 생각.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매 순간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맞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 이거 보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 관이 환경오염에 또 엄청 큰 영향을 준대요. 땅속에서 아니야? 태우면서 관을 태울 때 아.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관들은 100% 수입목이래요. 방부 처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방부 처리하고 거기에 화학 다 이제 코팅 해가지고 오는데 맞아. 그거를 태우면서 거기서 유해물질이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나도 그 생각은 하긴 태우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거기에 리스 같은 거 막 칠하고 막 반짝이하고 보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관 자체가 보기 좋게 또 그냥 떨어지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 선진국은 또 선진국? 종이관을 또 쓴대요. 괜찮다. 종이관이 그냥 박스네. 난 근데 그것도 괜찮다. 괜찮아. 근데 종이관은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일반 나무관이 10분 이상이 타야지 이제 타고 그리고 얘는 완전 연소가 안 된대. 나무가. 그런데 종이관으로 하면 2분밖에 안 걸린대. 그러니까 연료도 적게 들고 연료도 적게 들고 얘는 완전 연소하고 그리고 전혀 유해물질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골판지 그런 거예요. 괜찮다. 저 나도 종이관이요. 그거 종이관에 잠옷.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나 그래서 국화도 빼고 재단의 꽃도 빼고 근조 화환도 빼고 혼자. 맞아. 이거 저 방금 생각했는데 그 재단에 편지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인사하고 자기 오는 편지. 사람 자기 거 빼가는 거야. 괜찮네. 나는 사전 장례식에 해야지. 초대장 보내고 그 초대 대상에 이렇게 편지를 남겨야지. 할 일이 너무 많네. 그러니까 편지 언제 다 쓸 거야? 내 말이. 미리 써놔야지. 그것도 일이다. 적게 영상. 그리고 나 그 못 생각했어. 썼어. 얘 못 썼어. 못 쳐내. 영상 내 내 영상을
한번 남겨도 좋을 것 같아. 나 그래서 내 생각했어요. 사랑. 난 아무튼 집에 영상을 될까. 나도 그래서 이런 영상이 있는 게 참 좋구나. 내 기록을 남길 수 있어서 이런 생각했어요. 채널 홍보할 거야. 그러게 우리 이렇게 했던 거를 또 편집해서 어. 해주세요. 장례식장에 저 올릴 수도 있겠다. 해주세요 언니. 뭐를요? 이거 저 이렇게 한 거.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빔 프로젝트에 계속 틀어주세요. 자기 나온 거만 사람들 다 갈 때까지. 네. 네, 자기 보낼 때 그거 정도 못할까. 남은 내가 먼저 가면 안 될 텐데. 그럼 내가 해줄게. 남은 사람이 해주기. 불로로. 많이 울면서 쌓여 좀 있을 거야 이거니 그때까지. 3시간 풀로 다 다른 영상 올릴 수 있다. 장례식이라는 게 약간 파티처럼 하고 싶어. 장례가 이게 그 뭔가 이게 사람을 보낸 절차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전 장례식은 조금 그치, 조금 그렇긴 하네. 그런 거예요 어이가. 그냥 막 보내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 뭔가 거지. 내가 죽어야 될 것 같고. 괜히 안 죽어.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기술이 너무 좋아. 그래서 무슨 단어로 바꾸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보니까 연결식, 영원히 이별한다, 고별식, 작별을 고한다 이런 단어들도 그런 단어를 쓰인대요. 쓰겠네. 근데 실제로도 많이 할까요? 그런 사전장례식의 이름으로 연결식, 고별식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하려면 적어도 내가 죽음에 임박했다는 거를 알아야 할 수 있지. 그렇죠. 지금 제가 한다고 하면 사실 되게 자살하려나 약간 이런 생각을 그리고 할 이제 것 병에 같아. 걸린 사람들. 그치. 근데 나는 사실 또 내 아픈 모습을 남겨주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서 약간 더 사후 장례식을 하고 싶은 그것도 그렇긴 해. 그래. 그 마지막 모습이 되게 오래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되게 나만 위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들이 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장면이 마음에 남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사후 장례식이 더 그럴 수도 있겠다. 혼란스럽다. 그러네. 또 그 말도 맞네. 네, 사실 이게 죽기 전에 사람은 참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 너무 말랐고 이렇게 만약에 병에 걸려서 그렇지. 그러면 창백하고 힘도 없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태어나는 거는 적어도 예정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 날을 알지만 죽음은 그 날을 모르는 거잖아요. 아파도 언제 죽을지 사실 모르고 갑자기 죽어도 그게 언제일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연명 치료를 하지 말아라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뭐 연명 치료를 한다고 내가 다시 건강했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병원 베드에 누워서 그냥 숨만 유지하는 거면은 원하지 않아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애들이 또 고민할까봐. 그치. 근데 또 그치. 마음의 준비될 시간은 줘야 돼. 애들한테도. 그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거야. 그게 유언장의 장점이자 그럴 것 같아. 내가 이제 유언장을 쓰다 보면은 내가 내일도 죽을 수 있고 50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이 이제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열심히 살게 돼요. 아쉽지 않으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맞아. 얘기는 해주되 선택은 그래도 내가 살아나면 어떡해. 오 마이 갓. 나 이제 간다 생각했는데 살렸네? 고맙다. 이씨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죽을 줄 알았지. 그만 좀 힘들 줄 알았지. 쉬는 게 힘든데. 맞아. 건강하게 살려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이제 이 의학이 발달하고 되게 죽기가 더 힘든 맞아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는 차라리 내 몸이 힘들어서 뭐 이렇게 열심히 살고 막 이런 거는 그래도 내가 내 몸을 써서 내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죽는 게 자꾸만 딜레이되고 미뤄지는 것도 그 사람 인생에서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맞아. 그래서 저도 연명치료는 진짜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죽기 직전에 또 바꿀 수도 있어. 나 좀 해줘. 나 조금 더 살아. 이래서. 맞아. 그때 맞아. 바뀔 수도 그때 있어. 바뀔 마음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바뀌는 사람들은 단정 지으면 또 안 돼. 뭔가 그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뭔가 그렇지. 남는 뭔가 아쉬움이 거야. 예, 있어서. 아쉬운 게 남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다 해야 그 죽음도 평온하게 맞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유언장을 쓰면서 작년에 올해랑 바뀐 게 그거거든요. 작년에 제가 내 파트에서 터졌잖아요. 난 죽기 싫어. 엄청 울었어요. 난 나를 못 보내겠어. 막 이러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올해 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좀 그게 마음이 좀 풀어졌어. 이 정도 살았으면 나는 나 괜찮아. 그래도 진짜. 1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이게 해소된 부분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죽음을 아니 나 못 봤거든 이렇게 해야 저승사자 분명 봤는데 못 봤거든 이러잖아. 이대로 못 간다.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랑 얘기했는데 엄마 어젯밤이구나. 저승사자가 그렇게 잘생겼대. 에? 그래도 그렇게 다들 쫓아가는구만. 그럼 내 죽음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 그러면은 사과나무를 심을 건가요? 무엇을 할 건가요? 요거 나 이거 추천. 요게 이제 중년 꼭 한 번은 유언장을 써라 이건데 그 유언장을 써야 하는 필요성, 장점부터 시작해서 워크시트라고 해서 뭐 숙제긴 한데 해야 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고 채워놓으면 되는 것 같은 일주일 남았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까 얘기했던 의향서 그거까지 나와가지고 요거대로 이렇게 좀 해놓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나의 미래 연표와 나의 역사 연표라는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뭐 1세 때부터 만약에 44세라 그러면 내가 요 때는 뭐 했고 나의 미래 연표 이거는 이제 산다라는 전제 하에 미래 계획을 해마다 이제 세우는 거죠. 몇 살 때 뭐라고 몇 살 때 뭐라고 뭐 예를 들어서 몇 살 때부터는 연금으로 살 거고 뭐 이런 거 그거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산 계좌 카드 목록이 필요해요. 내 계좌 내 카드로 자동이체 되는 것들 이게 넉넉히 있으면 우리 집 남편은 또 특히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내 통장에서 뭐뭐 나가는지 알아? 모른대. 모르지. 아이고 나 죽고 나면 다 끊기겠네. 이런 것들. 그리고 남기고 싶은 거 내 물건들. 물건을 요즘은 내 물건들 중에서 요런 것들 다 버리고 요런 것들은 너 갖고 내 친구 중에 누구 중 얘가 평소에 요거 되게 탐냈어 누구 주고 이런 것들도 맞아. 정리해 놓으면 좋겠구나. 그다음에 남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들 뭐 이게 이제 유언장인 거죠. 누구야 어떻고 누구야 어떻고 이런 것들 그거랑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뭐 우리 아이가 첫 직장에 취업됐을 때 축하 메시지와 선물 나도 그거는 해놓으려고. 결혼할 때 첫 손지가 맞아. 태어났을 때 이런 거 미리 상상하면서 하면은 엄마가 필요한 순간에 내가 없으니까 그 순간에 얘가 조금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 놓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대가 바뀌는데요. 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애를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우리가 예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랬는데 막 선물은 준비해놨는데 내가 결혼을 그럼 차라리 이렇게 30대의 누구에게 40대에 나이는 먹을 테니까 40대 되면 너도 이제 꺾였다. 지금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운동해라. 맞아. 인생 선배로서 맞아. 걸어라. 이젠 맞아. 약과 운동으로 버틸 나이가 시작되었다. 아티스트웨이 글쓰기 책에 해라. 그대로 해라. 거기에 이제 산책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산책해라. 인생의 한 절반을 살았으니까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또 돌아보고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중년이 됐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책이나 이런 걸 남겨주는 것도 좋을 것 그런 같아요. 것도 괜찮죠. 엄마는 여기에 이런 부분이 너무 음.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살고 싶었어. 이렇게 맞아. 내 한번 책장에 읽어봐. 꽂혀 있는 책 중에 요거는 간직하여라. 추천. 1년에 한 번씩 읽도록 하여라. 유언이 너무 무서워. 재밌겠다. 물어봤어요. 이렇게 4학년이잖아, 민준이가. 이제 뭐 딸은 엄마 만들었어 이러는데 민준아, 만약에 엄마가 죽을 것 같아. 그 시간이 일주일 남았어. 그럼 뭐 할까? 뭐 하고 싶을까? 그랬더니 정말 1년 전만 해도 엄마 왜 그런 얘기해 그러는데 유언장을 올 초에 쓴 뒤로 계속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무심하게 호캉스 가자. 그래서 그거 나도 생각했어. 그냥 뭐 일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갈 순 없고 1박으로 1박 짧아. 2박. 해가지고 그 레지던스 말고 맞아. 평소에 못 맞아. 갔던데. 뭐 패밀리 정도 이상 스위트까지 아, 남겨서 우리 관은 싼 거 해도 맞아. 그날만큼은 좋은 데서 잡시다. 스위트 갈까요? 네, 그 호텔 그 왜 뷔페 다 잘 돼 있는데 그래, 이렇게 왔다 음식 갔다 되고 하게. 그냥 그 안에서 음. 뭐 집에서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가족 앨범, 영상 음.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서 뭐 내가 이제 너네들하고 얘기할 때 필요한 그런 소스들을 챙겨가서 그 온전한 시간을 즐기고 싶다. 그래서 호캉스 생각을 했었어요. 괜찮다. 또, 이게 내가 만약에 죽는다 그랬을 때 너무 슬픈 이유 중에 하나가 나 없이 저것들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제일 밟히죠. 진짜.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한 생활 지침서를 만들자. 괜찮다. 괜찮다. 내가 생활 여태까지 지침서. 주도했었던 집 관리를 어떻게 하고 뭐 냉방 온도 그 난방 온도 요런 거까지도 지금 내가 다 하기 때문에 냉방도 어느 정도부터 애들이 감기 걸리고 이런 것들 우리 남편은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애들도 가족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해요. 매 순간 생각날 거예요. 매 순간 순간 이거 엄마가 했었던 건데 엄마한테 진작에 배워놨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매 순간 생각날 것 같아. 하다못해 내가 했었던 요리 중에 애들 가족들이 좋아했었던 거 레시피를 남겨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요거는 정말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 물건 정리 요거는 버리고 요거는 누구 줘라. 그건 이걸 하려면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줄 거니까 나 이거 쓰던 거 너 갖고 싶어 했는데 그때 가서 갖고 갈래? 가질래? 좀 얘기해 놓을게. 이런 거 좀 해 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 장례식으로 사전 장례식으로 마지막 인사 나누는 거 그 유서 마무리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하려 그러니까 일주일이 너무 바쁘겠더라고. 기력도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아픈데. 미리미리 그러니까 좀 해놔야 되는 것 같아.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나는 마지막까지 그냥 나의 그 루틴대로 살다가 죽고 싶어. 라는 생각을 아침 글쓰기 진짜.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책 위한 읽고. 한상 차려 먹고 너무 좋아. 그거를 열을 못 해가지고 너무 짜증나. 시계 보면서 막 먹어야 되고 막 이러고 너무 짜증났어. 그게 진짜. 근데 솔직히 살짝 그것도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내가 이기적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준서 빨리 학교 가. 나 할 거 있다고 나를 위한 할 거. 그리고 은근 시간이 많이 걸려. 아침에 요즘 샐러드 먹으려고 그러면 그 씻고 준비하는 시간이 좀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나를 위해 그 정도도 못해? 막 이런.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던 루틴을 그냥 그런 하던 루틴에 뭐 언니 말 들으니까 진짜 호캉스 괜찮은 거야. 그런 거 한번 하고. 근데 화분들을 누구한테 맡길지가 지금 생각이 났어. 우리 집 애들은 못 키울 것 같아. 나 이파리 큰 거 받을게. 아 그래? 하나씩 언니. 마음이 우리가 들고 얘기해놔. 맡아서 잘 키울게. 그래 잘 키워야 돼. 유나야 잘 내가 있어. 간다. 꿈에 나타나. 물 좋니? 죽기 일주일 전은
그냥 언니 말대로 열심히 살다가 일주일 전에는 그냥 남는 사람들 위해서 그냥 다 쓰고 딱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추억을 진짜 많이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니까 임박해서 있었던 그 일들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좀 내가 사랑받았던 그 기억들,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내가 아이들과 이제 남편한테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호캉스 괜찮네요. 네. 돈을 써야지 그때는. 관 같은 데 투자하지 말고 그런 데 써야 그래, 돼. 관은 종이관 하고 호캉스는 5성급으로 갑시다. 그래. 맞아. 수위 나 그냥 잠옷 입고 죽을 거고 맞아. 그냥 사람들 밥이나 좀 맛있게 해가지고 그거 장례식은 딱 그 비용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나는 그래서 사실은 약간 내 이름으로 기부하는 건 언니 어때요? 나 그 생각도 들었어. 사실 했어요. 내 재산의 한 10% 정도는 그러려면 좀 재산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기부도 이제 절차가 있더라고요. 합법적인 절차가 있어야지 내가 아무리 나 이거 기부할 거야 해도 자식들이 거기에 법적인 뭐가 있으면 효력이 없으면 할 수 없어. 유류분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기부를 하려면 내가 좀 오래 살아서 사실 지금 죽는다 그러면 남은 식구들이 아직 애들 어리고 그런데 기부를 하지 내가 기부를 생각할 정도로 맞아. 살고선 죽음을 준비하면 정말 성공적인 삶이겠구나. 애들이 다 저거 독립하고 독립하고 진의 경제적인 능력 있고 이랬을 때 그냥 뭔가 이게 큰 돈 아니더라도 장례 맞아. 비용을 되게 맞아. 간소하게 해서 그거를, 남는 돈은 그냥 내 이름으로 괜찮다. 했으면 뭔가 내 이름이 남는 것 같고 그래도 뭔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고 내가 간 것 같은 맞아.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괜히 태워가지고 쓰레기 될 것 같아. 돈 쓰지 말고. 그러니까 그 장례 비용 언니 진짜 비싸요. 리무진하고 막 버스 대절 장례 비싸죠. 마지막에 진짜 3일 딱 하고서는 정산하는데 그냥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사실 뭐 정신없는 가운데 그거 내라고 하면 이렇다 하는데 그치. 맞아. 그거를 따질 순 없어요. 맞아. 관 좋은 거 쓴 거 맞냐? 우리 이거 달라 그랬는데 그치. 이거 아니지 않냐? 이런 거 따질 수가 없거든. 맞아. 그럴 정신이 없어. 사실 그러고 좋은 일에도 거기서 잘 안 그러고 싶지 따지는데 않아. 그치 그런 일에서 따지면은 또 음. 이게 보기가 그렇고 내 맞아. 마음도 그렇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단촐하게 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걸 유서에 진짜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오면 그 하객들은 또 그렇게 또 막 100명이 오겠어요? 한 식사도 15명 반찬이 몇 개 깔리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 맞아. 홍어 무침 뭐 이런 거 비싸, 되게 비싸. 비싸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엄마가 마지막 엄마 지인분들 식사 대접 자리인데 맞아. 좋은 거 해야지. 맞아. 이러면 또 훅 올라가고. 맞아. 그러네. 그냥 죽기 전에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는 게 낫다. 생각이. 다가로 할까 다가로 장례는 사후 장례는 그러면 우리 장례식 식사 비용 정도는 모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할 게 너무 많아.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주소 경기도 안양시 몇 호는 남편 누구에게 상속한다. 2. 주거 외의 부동산은 같은 비율로 딸 아들에게 상속한다. 나머지 보험, 적금 등의 유산은 남편에게 100% 상속한다. 단 그 금액의 일부를 장모님의 노후를 위해 사용한다. 좀 세밀하게 매달 용돈과 주거비를 지원해라. 내가 죽더라도. 왜 이게 그런 거야.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고 장모님이 더 이상 장모님이 아닌 건 아니잖아. 놔줘야 돼? 재혼할 때까지만 해라. 우리 엄마가 너 재혼 못하게 하니까. 남편과 아들, 딸은 1년에 3번, 명절 2번, 생신 때 친정엄마를 찾아뵙고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드리기를 부탁한다.
전 사실 우리 엄마가 장녀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많이 돼요. 언니를 보냈는데 언니 포함한 언니의 가족이 다 끊겼어, 거의. 그래서 그러진 않으면 좋겠어. 그리고 위 사인 증여 계약의 이행을 위해 유언 집행자로 나의 동생 누구를 지정한다. 남편 김삐리리에게 당신이 고민할까봐 재산 분할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부디 힘닿는 데까지 따뜻한 가슴으로 아이들을 보살펴 주길 바랍니다. 많이 슬퍼하지는 마세요. 나를 아끼고 사랑해줘서 고마웠어요. 가능하다면 또 다른 사랑을 하고 즐겁게 살면 좋겠어요. 다만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분간 이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만나 함께 지낸 시간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딸 아들에게 더 오래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 엄마가 필요한 날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너희들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단다. 많이 슬퍼하지 말고 엄마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면 좋겠어. 아프지 말고 건강한 삶을 살길 바란다. 좋은 친구 2-3명은 꼭 두고 힘들고 지칠 때 즐길 수 있는 취미도 가지면 좋겠어. 무슨 일을 하건 너만의 철학을 가지렴. 검소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아빠 좀 잘 보살펴 주길 바래. 죽는 와중에도 남편이 걱정해. 나에 대한 정보는 내 컴퓨터 D드라이브 2022년 엑셀 파일로 탭별로 정리되어 있어. 참고로 편안하게 나의 흔적들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장례식 절차 고민으로 사전 장례식을 했으니까 따로 장례식을 원하지 않아. 기도를 하며 나와의 이별을 준비하면 좋겠어.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장례 절차의 고단함으로 시키게 하고 싶지 않단다. 자,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이 글을 펼쳐본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이겠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죽음은 아직 나와 상관없는 것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난 아직 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직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 생명체는 모두 평등하게 태어나면 죽는다. 10년, 20년 남보다 못 살고 죽었다고 더 슬퍼하지 마라. 지구의 역사로 보면 정말 찰나의 순간을 우리는 살고 있다. 100년 후 나를 아는 사람 중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내가 갈 때가 되어 간다면 더 좋겠지만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면 더 슬플 것이다. 하지만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더라. 삶은 내가 이루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생각지 못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많더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슬픔도 간직하고 사는 것 같더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나의 죽음이 사랑하는 이들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당신의 마음속에 내가 있고 살아있던 동안의 내 모습으로 당신을 응원하고 있을 테니 살아있던 나와 작별을 고하고 다시 살아가길 바랍니다. 왜 안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슬픔으로만 보내기에는 당신의 유한한 삶이 너무 아깝습니다. 슬퍼서 아무것도 못하는 당신을 본다면 내가 기쁘겠습니까? 그건 그 누구를 위한 일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재미있게 사세요. 남편에게 나를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함께여서 행복했어. 오빠가 아니었으면 누가 나를 받아주고 살았겠어? 당신에게 내 할 일을 넘기고 가서 미안해. 힘들겠지만 애들 많이 혼내지 말고 사랑 많이 해줘. 마음 맞는 분이 생기거든 여자친구도 만들고. 재우는 안 된다. 조금 난 이 결혼 반대일세.
여러모로 신중히 생각하길 바래.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아무튼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라.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슬플 거야. 사랑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들. 너희는 엄마의 보물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는 언제나 너희 곁에서 너희를 사랑하고 응원할 거야. 성준이는 이준이 잘 챙겨주고 이준이는 형아 말 잘 들어야 해. 엄마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언젠가 다시 만나자. 만나면 엄마 나 이렇게 잘 지냈어 하고 안아줘야 돼. 사랑한다. 저도 은행 비밀번호랑 공인인증서 번호랑 OTP 어디 있는지. 근데 이거 몰라도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이제 개인정보가 아니라니까요. 연명 치료는 하지 말고 각막은 기증해주고 장례 후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까지 썼습니다. 안녕,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아. 우리 모두가 이 순간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 누군가가 그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그 평온함을 느꼈으니까.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평온해서 우리는 그 존재를 확인하려고 그 평온에 돌을 던져 확인하려는 그렇게 아웅다웅한 건 아닐까? 생각해보니 그 아웅다웅한 것 또한 행복이었다는 걸 느낀다. 나는 이제 곧 아무것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겠지.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남아있는 아이들과 남편. 아마도 당분간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 테니까 이런 슬픔을 주고 가는 게 가장 미안하고 미안해. 생각해보니 너희와 남편 덕분에 내가 참 행복했어. 꼬물꼬물 작았던 너희들이 어느새 커서 이렇게 세상의 존재의 의미와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는 모습에 무척이나 잘 컸구나라는 생각, 무척이나 뿌듯하다는 생각. 그 생각으로 힘든 순간들을 묻었어. 힘든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그 순간은 너희들이 자라기 위해,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 우리에겐 꼭 필요한 순간이었고, 이 순간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어 우리가 더 나아지게 만드는 큰 힘이 된다는 걸 아니까. 오빠 고맙다. 결혼기념일을 기가 막히게 알고 맨날 잊지 않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해주느라 애썼어. 나는 나는 뒤끝이 길어서 임팩트 있게 평생 기억하게 해주려고 이 글을 쓴다. 그래도 오빠와 함께한 나날들 중 결혼기념일만 빼고는 나름 괜찮았어. 나에게는 결혼 첫 해 꺾은 반전 그래프를 오늘까지 계속 우상향시켜왔던 우리의 결혼 생활. 마치 미국 주식 그래프처럼, 대공황 이후에 미국 주식 그래프처럼 말이야. 아마 지금쯤은 오빠의 인생에서 코로나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슈는 곧 갈 거야. 또 다른 기대감이 오빠의 인생의 그래프를 우상향시킬 테니까. 아이들을 위해, 남아있는 모두를 위해 내가 없는 세상을 굳건하게 버텨줘. 오빠는 떡대가 좋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모두에게 힘이 될 테니까. 내가 먼저 가기 때문에 오빠에겐 어떤 옵션도 주지 않을 거야. 내 목까지 가은이와 준서를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해줘. 오빠는 딱 그것만 하면 돼. 곁에 같이 있는 동안 따뜻했고 포근했고 오빠를 놀리는 재미가 아주 좋았다. 또 내 인생의 김반장이라는 캐릭터를 남겨줘서 고마워. 오빠 덕분에 맛있는 것을 원없게 먹었고 혼자라면 겪지 않을 경험을 했고 또 그 경험 덕분에 세상을 보는 태도도 배웠어. 결국 오빠는 나에게 인생을 가르쳐줬지.
고맙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 오빠의 나머지 날들을 축복해. 가은아, 우리 가은이가 어느새 커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말해주고 스스로 그것들을 찾아줘서 고맙다. 너는 그 능동적이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도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러워. 누구보다도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은 우리 가은아, 엄마도 살아보니까 그냥 용기 내서 첫 발을 내딛는 그 한 걸음으로 모든 걱정이 사라지더라고. 그 한 걸음만 나가기까지가 어렵지. 한 걸음만 떼면 나머지 걸음은 어떻게든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좀 덜 걱정하고 생각하고 좀 더 생각하는 가은이가 되길 바래. 엄마도 신중하다가 못한 것들이 많아서 마지막에 엄청 달렸잖아. 그래도 생각해보면 달릴 때가 훨씬 재미있고 즐거워. 가은이가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를 더 많이 찾고 누렸으면 좋겠다. 알지? 하루하루의 힘. 하루가 곧 인생이야. 그래도 매일 돌아오니까 겨우 하루 망쳤다고 기죽지 마. 너에게는 또 내일이 올 거니까. 사랑한다. 너의 따뜻함을 기억해.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고 위로해줘서. 엄마가 가은이를 키운 게 아니라 가은이가 엄마를 키웠지. 너무너무 고맙다. 늘 건강하고 널 세상에서 엄마가 사랑했다는 그 마음으로 널 사랑해. 세상 무엇보다도 널 사랑해. 알았지? 준서야, 엄마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 널 관대하게 키우기는 했어. 근데 그 안에서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야. 너는 한다면 하는 아이구나라고 생각했거든. 미안, 이 글을 쓰는 순간 살짝 의심이 들었네. 원래 엄마는 의심이 많으니까. 운동도 좋아하면 혼자서라도 하는 모습, 게임도 한번 꽂히면 아주 모든 시간을 헌사하는 모습, 그렇게 언젠가 너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위해 너는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거라고 믿어서 이제 준서가 가져야 할 것은 그 중요한 가치를 구별하는 안목이거든. 엄마가 그걸 알려주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그 안목을 결국은 갖게 될 거야. 우리 준서 엄마가 축복한다. 너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너를 통해 어린 시절에 나를 많이 봤어. 그래서 아마도 너에게 관대했었던 거겠지. 모두 내가 있는 동안 내가 있게 지탱해주고 내가 잘 살게 힘이 되어줘서 고맙다. 내가 비록 떠나도 내 엄마 아빠를 잘 부탁합니다. 가끔 한 번씩 찾아가서 꼭 안아주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모두 내 인생에서 고마웠습니다. 끝. 극작가 중에 버나드 쇼라는 분이 계신데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묘비에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리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오늘 현재를 정말 알차게 재밌게 행복하게 채워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저희처럼 유언장 한번 쓰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어요. 정말 죽음을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의 내 삶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안녕.